인생을 살아가면서 전문가를 만나라 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부동산 6남매 박 소장이 그 전문가를 만나러 갑니다. GTX D 노선이 실현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GTX D 노선이 실현이 됐을 때 과연 수혜를 받는 그런 지역이 있으면 어디가 될까요? 도심에는 큰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멀리 있는 거일수록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럼 박사님 오늘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2020년 김포의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 김포 입주 물량이 많지만 일단 부동산의 매매가와 임대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형성이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어렵죠. 네, 어려워요. 너무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이 얘기해 주신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입주 공급에는 장사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공급에는 장사가 없고 한강 신도시가 그동안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를 꼽으려면 도로 계획망에 대한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고, 두 번째가 지속적인 입주 물량이 가장 큰 가격을 못 올리는 원인이고, 세 번째가 일자리가 없다라는 거죠. 일자리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적 요소가 있는데, 자, 우리가 입주 물량이 많았고, 그 다음에 내년에도 2020년에도 16,000세대 검담 물량 빼고도 여기가 입주 물량이 대규모로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이전에 어떤 신도시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죠. 그렇게 대규모 입장을 했던 게가 동탄2입니다. 동탄2가 개발이 되면서 작년, 재작년이 보통 15,000세대에서 심할 때는 2만 세대 이렇게 됐어요. 그쪽 사례를 보면 물론 이제 상승기에 있었다 할지라도 동탄2 같은 경우는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한강 신도시하고 비슷하게 겪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가격을 회복해가고 있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강 신도시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도시계획적 실패도 있지만, 그래서 가격이 낮은 것도 있지만 입주 물량이 많다고 해서 가격이 하락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동탄도 보시면 잠깐 우리가 얘기하면 하락 요인은 입주 물량 때문에 대부분이 하락한다고들 판단을 해요. 근데 사실은 입주 물량보다 더 큰 거는 정책적 요소에 의해서 우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강 신도시 옆에 한강 신도시 입주 물량이 많은데 여기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게 아니고 한강 신도시가 있는데 다른 데 또 신도시가 한강 신도시 옆에 대규모로 생겨서 거기가 또 입주가 앞으로 10년 동안 많을 겁니다. 이러면 이제 좀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러지 않고서는 동탄2와 같은 사례를 보면 입주 물량에는 한계성을 지니고, 초창기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잠깐 어려움들이 겪을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걸로 봤을 때는 상승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고, 또 분양가라는 자체가 어찌됐든 지금 1,000만 원대 분양가는 찾아볼 수가 없는 상태고, 신도시에서. 또 하나는 오래된 이제 구도심권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순환 구조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GTX D라는 호재가 5호선이나 D에 대한 호재가 앞으로도 계속 이제 반발을 할 거고, 그런 거에 비하면 동탄하고 유사한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죠. 분양 시점에 있는 가격은 상승을 할 겁니다. 가격은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물론 입주장의 가장 큰 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전셋값 하락을 가져오죠. 상승을 밀어 못 올리는 이유가 전셋값 하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셋값 상승지와 하락지를 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거죠. 신도시가 입주가 계속됐을 때 그 지역은 전셋값이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2년 후에 대규모 입주 물량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실입주자들이 사는 게 아니고 투자자들이 우선 사게 되고, 투자자들이 사게 되면 거기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이제 전세를 살게 되고, 거기에 살다 보니까 여기가 좋아지게 되고, 실입주가 되고, 이런 이제 순환 구조 텀이 있는데 그 텀이 보통 4년 정도 걸린다는 거죠.
어느 한 지역이 안정이 될 때까지 한 4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전셋값이 계속 상승으로 돌아가고 안정이 되는 거 그러는데 주변이 계속 공급이 되면 이 전세 사는 사람들이 또 다른 데로 옮긴다는 거죠. 옮기게 되면 전셋값은 다시 하락 쪽으로 돌아서요. 근데 하락이나 보합 쪽으로 돌아서는데 그렇다고 해서 집값이 하락하느냐 아니죠. 집값은 도리어 올라가면서 전셋값은 약간 하락하니까 집값과 전셋값의 차이가 갭이 더 벌어지게 되고 전세율이라는 걸로 우리가 따졌을 때는 전세가율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셋값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무지하게 빠느냐 그거는 아니고 그런 거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공급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제일 많이 주는 건 전세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가격적인 면은 아니다. 동탄2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